안녕하세요. 불황으로 한참 골머리를 썩었던 60대 건축업자입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 불황으로 인해 저 같은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더군요. 모쪼록 빨리 경제가 안정되어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제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당시 사건에 대해 기억을 되짚어 사연을 이야기해 나가보려고 해요. 저는 군 단위 지방의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주를 하셨죠. 평생 살던 터를 떠나기 싫었건만 네 조부모님께서 마을 사람들 돈을 전부 떼어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자식인 네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였단다.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돈을 갚으려고 했었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지. 결국 우린 그 동네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던 거란다. 어머니는 마을로 이사 올 당시를 떠올릴 때면 서글픈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렇게 가진 돈 한 푼 없이 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우리 가족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견뎌내야 했어요.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으려 겨우 빌린 돈은 턱없이 작았고 당장 수입이 없어 어머니는 각종 허드렛 일과 산파의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죠. 그런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다 마을 어른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본인들도 살림이 넉넉지 않으셨을 텐데 배고른 저와 여동생을 불러 밥을 먹여주셨고 아버지께 자신들의 농사일을 떼어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저희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주기도 하셨죠. 게다가 마을 유지 어르신께선 힘든 저희 집에 한동안 후원을 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뒤 저희 부모님은 자신들 또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과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갚아가려고 노력하셨죠. 이후 여동생은 중매를 통해 서울로 시집을 갔고 저는 동양 사람이던 아내를 만나 건축 일을 시작한 후에도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며 부모님을 모셨어요. 이후 제가 맏딸과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는 사이 부모님은 빠르게 연로해지셨죠. 어머니는 저희 막내 아들이 5살 때 일찍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결국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기 직전에도 평생 제게 하셨던 당부를 잊지 않으시더군요. 널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고 자식까지 보게 한 건 바로 이웃들이다. 항상 이웃들과 돕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려무나 수많은 베품이 반드시 너에게 행복으로 돌아올 게야. 아버지의 유지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마을 어른들의 도움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제 일과 별개로 시간을 내서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장씨 할머니, 이번 장마 때 지붕에서 누수가 심했다고 하셨죠? 근데 돈 없다고 사람 안 부르셨다면서요. 제가 이번 주말에 들러서 지붕 손 좀 봐드릴게요. 박 씨, 이번에 어머님 집 허물고 새로 짓는다며? 나한테 맡기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내가 먼저 가서 견적 좀 봐줄게. 다른 업자들한테 바가지 쓰면 안 되잖아. 자네 요즘 처가 사정 때문에 형편이 많이 어렵다며? 사람들은 제게 고맙다며 작은 사례라도 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마을에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일이니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곤 했죠. 동생, 혹시 집에 있나? 우리 돼지 축사 뒤편도 좀 손봐줄 수 있겠어? 이게 업잘 부르자니 일이 너무 작고 또 가만두자니 쇠들이 너무 작아서 손을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보수는 충분히 암세. 저희 마을엔 부모님께 물려받은 큰 돼지 축사를 운영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용해서 부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을 정도로 형님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마을로 부모님과 이사 온 분이라 저와 크게 친분은 없었는데 그래도 오며 가며 인사할 정도의 안면은 있었어요. 그 형님네 부모님도 처음엔 넉넉치 않은 형편으로 돼지 농장을 시작하셨다는데 그때 유지 어르신이 형님네 부모님께도 도움을 주셨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형님의 부모님 말씀을 따라 지역 기관에 기부도 하고 가끔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회관 행사에 형수님과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기도 했어요. 비록 약간 잘난 척하는 면모가 있어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는 가끔씩 형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긴 했지만 같은 마을 사람이니 거의 재료값만 받는 수준으로 말이죠. 딸이 대학을 들어간 후 우리 가족은 조금 떨어진 시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사업체를 차리며 사무실을 그쪽에 얻었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한 후 사업을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살던 마을에 놀러 갈 일이 통 없더군요. 가끔씩 이장님을 통해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들을 때만 잠깐씩 마을에 들렀을 뿐 자식들 공부시키랴 돈 벌랴 아주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죠. 수많은 노력 끝에 저는 크진 않아도 직원을 7에서 10명 정도 둔 작은 건축회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우리가 원래 살던 마을이 속한 면사무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로 상경을 했고요. 제 딸은 나이 33에 결혼을 하겠다며 군청 직원이라던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그 예비사의 얼굴이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자네 혹시 아버님이 돼지 축사를 크게 운영하시지 않나? 네, 맞습니다, 아버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돼지 농장 하던 집 큰아들입니다. 아버님 함자가 김정자 한자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사위는 바로 그 돼지 농장을 하던 형님의 큰아들이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제 딸과 예비사위는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연을 맺었다더군요. 그래, 기억나네. 내가 이사 온 뒤론 형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형님께선 잘 지내시나? 자네 모친께서도? 조부모님께선 안녕하시고? 저희 부모님께선 잘 계시고 할머니는 7년 전에 할아버지께선 2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비사위는 집을 나와 일하던 군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더군요. 둘째인 남동생이 돼지 농장 일을 돕고 있고 막내인 여동생은 다른 지방으로 독립을 해서 나가 살고 있다며 자신의 집에 근황을 전해주었죠. 딸아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양가 집안이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이가 저희 딸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후 저는 상견례를 하며 오랜만에 이젠 사돈이 될 형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새 돼지 농장이 더 커졌다더니 형편이 엄청나게 피긴 핀 모양인지 형님 부부는 옷 차림새부터 많이 달라졌더군요. 딱 봐도 고가로 보이는 명품 옷에 명품 구두에 바깥 사돈 손목에 찬 시계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고가 브랜드의 제품이었죠. 저는 솔직히 봐도 잘 몰랐지만 형님이 대놓고 제게 고급 브랜드 시계라며 자랑을 했었기에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끌고 온 차까지 고급 외제차인 것을 보니 드러내기 좋아하는 형님답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것들을 모두 유지하고 살만한 형편이 된다면야 자랑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딸이 가난한 시댁에 시집을 가는 것보단 훨씬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고 저와 형님은 정식으로 사돈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과 사이는 결혼한 이후 사이가 일하던 군청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듬해엔
예쁜 손녀까지 낳았죠. 그런데 형편이 여유로운 줄 알았던 사돈댁은 생각보다 자기 자식에게 인색하게 굴더군요. 처음 결혼할 때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한다며 집이며 혼수 비용 등 결혼 자금을 일절 보태주지 않더니 나중엔 우리 딸이 소녀를 낳았을 때도 그 흔한 아기 신발 하나 사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는 딸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손녀를 낳을 땐 산후 조리 비용과 아기 침대 등 아기 용품을 한가득 사다 줬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는 게 중요하다지만 자기들 명품은 그렇게 자랑하던 양반들이 자식들에겐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구나 싶어 솔직히 마음이 조금 언짢아졌죠. 나중엔 딸이 잠든 손녀를 안고 시댁에 들어갔다가 지금 유모차 사달라고 시위하는 거냐며 이상한 타박을 들었다는 말까지 들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결혼해서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자식들이 바로 호로 자식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사위는 사돈댁에 언짢아하는 저와 아내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저희 부모님이 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두 분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욕심과 허세가 있긴 하셔도 이 정도는 아니셨거든요. 자주는 아니어도 베풀기도 하고 자식들에게도 평범한 부모님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 가세요. 창피하지만 아마 아버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으셨으니까 유산 때문에 할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정말 수양이도 두 분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본색을 드러낸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위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엔 우리 딸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뚝뚝 떨구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됐어. 그만 죄송해하게. 자네 마음도 영 말이 아니겠구먼. 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나랑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하고 가게. 괜찮은 시부모 자리에 딸을 보냈다고 생각했건만 일이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딸 내외에게 일절 지원을 안 해줬다 뿐이지 그렇다고 사돈들이 저희 딸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기에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도 애매하더군요. 대신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녀 육아용품도 사주고 가끔 용돈도 챙겨주는 등 딸아이 부부를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반면 사돈댁에 점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진 딸과 사이는 점차 명절과 사돈들의 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엔 사돈댁과 왕래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시집을 간 지도 5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한 후 집에서 약주를 한잔하고 있던 전 휴대전화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돈, 잘 지내셨소? 그 사람은 바로 바깥 사돈이었거든요. 딸아이의 결혼 초반 이후 직접 통화한 건 처음인지라 굉장히 의외였죠. 게다가 그동안 좋지 않은 소리만 계속 들어서인지 썩 반갑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사돈이 전화를 건 용건은 더더욱 예상 외더군요. 저야 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 사돈, 우리 돼지 축사 있죠? 이번에 그 축사를 좀 증설할까 하는데 요새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말이에요. 사돈, 내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는 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우리 축사 증설 좀 저렴하게 맡아주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 정말 염치 없는가 하는데 정말 요새 사정이 힘들어서 그럽니다. 내가 돈 없다 소리하기 민망해서 애들한테 말은 차마 못했는데 요 몇 년간 자꾸만 돼지들이 폐사해서 정말 사정이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돼지들 살리고 농장 유진해야 하니까 그동안 우리 며느리가 손녀 낳았을 때도 조리원 비용도 못 대주고 손녀한테도 아무것도 못 해준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공간이 넓어야 돼지들이 더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축사를 늘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사돈? 사돈의 말을 들어보니 사위와 딸에게 들었던 말과는 다르게 정말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이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지라 저는 살짝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실 저도 요새 인건비다 자재비다 많이 올라서 다른 데서 못 받은 미수금이 많아서 골칩니다. 다른 데보다야 저렴하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사정이 사정인지라 그렇게 저렴하게는 못 해드립니다. 아이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돈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견적 내주시려고요. 그리고 전 절대로 줘야 할 돈 안 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돈도 아시잖아요. 당시 저도 사정이 썩 좋지 않았던 터라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딸 시댁일이라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예전에 제게 일을 부탁할 때도 돈 문제는 확실히 했던 사람이니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밀린 미수금들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일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기도 했고요. 고맙습니다, 사돈. 수육도 하고 문어도 삶아서 저녁상 거하게 차렸으니 오늘 일 끝나면 저랑 산삼주로 보양 좀 하고 가시지요. 사돈은 제게 정말 고마웠던 모양인지 제가 견적을 내러 간 날 저에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저녁을 대접해 주더군요. 게다가 집에 갈 땐 제 손에 귀한 완도 전복을 들려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인색한 양반들이 제게 정말 고마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인색함이 정말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왔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돈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돈은 공사 일정이 다가오는데도 선불을 주기로 한 착수금을 보내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로 언제 돈을 보낼 수 있냐고 물어보니 사돈은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제게 이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사돈. 제가 다른 지방에 가지고 있던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기로 한 사람이 잠깐 해외에 나갔다 올 일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신호는 확실한 것 같으니 그 사람한테 돈 받으면 당장 보내드리리다. 그러고 보니 일전에 사위에게 지방에 있다던 땅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더군요. 그 생각이 떠오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사돈을 믿고 우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마 사돈 사이에다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이 몇인데 돈을 떼어먹겠거니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저는 공사가 끝난 뒤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약 1억 정도 나온 견적을 최대한 마진이 남지 않은 선에서 7천만 원까지 줄여서 공사 대금을 책정했습니다. 사돈 또한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저는 사돈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딸과 사이에겐 사돈에게 일을 의뢰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돈을 받게 되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을 들여 공사를 끝마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돈은 7천만 원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더군요. 미안합니다, 사돈. 그 사람이 해외 출장 일정이 계속 길어지는 모양이에요. 내가 받아둔 담보가 있으니까 떼먹힐 염려는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 한국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합니다, 사돈. 가뜩이나 미수금들이 밀린 마당에 사돈 축사 증설 때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들 다 합하니 아주 제가 죽을 노릇이에요. 처음엔 사돈도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사정을 설명하더군요. 그런 사돈에게 무턱대고 윽박지를 수도 없어 저는 빨리 부탁한다는 말만 하곤 사돈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계속해서 제게 돈을 주지 않았고 계속되는 저의 최근에 마지막 석 달째엔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거참 되게 보채시네. 아니 사돈, 이렇게 된 거 그냥 사돈끼리 품앗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품앗이라뇨? 사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미수금들 많아서 저도 사정이 어렵다고요. 돈 문제는 확실히 해주신다더니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사돈이 옛날엔 어려운 마을 사람들 무상으로 막 도와주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저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런 가족한테 돈을 받으려고요. 내가 나중에 다시 축사 좀 잘 되면 그때 섭섭하지 않게 좀 챙겨드리리다. 앞 팔면 당장 사돈께 돈 드리려고 했던 그 지방 땅을 글쎄 그 사람이 결국에 못 사겠다고 해서 못 팔게 됐어요. 나도 피해자라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그럼 줄 수 있는 돈이라도 우선 주십시오, 사돈. 저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우선 회사가 버텨야 다음 일을 맡아서 다른 돈을 벌어드리죠. 아, 글쎄, 저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남은 현금 탈탈 털어서 돼지들을 더 사드렸더니 나도 수중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꼭 드린다잖아요. 저도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땅 파서 드리리까? 가족끼리 이해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전 그렇게 알고 끊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돈. 사돈! 사돈! 황당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겨우 충당하고 있는 마당에 7천만 원을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잡아떼버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요즘 다들 사정이 어렵다 보니 제가 소송을 걸었어도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있던 터라 눈앞이 정말 깜깜했어요. 그 사람 정말 돈 없는 거 맞아요?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다 거짓말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돈지간에 내가 소송까지 걸어야 하는지 대체 어찌 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소송을 걸었다가 진짜로 갑자기 땅이 안 팔려서 사돈도 난처한 상황이면 어떡해. 이래서 가족끼린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니랬는데.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잔뜩 화가 난 딸이 사위와 함께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까 나한테 전화로 해준 말 사실이야? 정말 아버님이 아빠한테 축사 증설일 맡기곤 돈을 한 푼도 안 줬다고? 비몽사몽 잠에서 깨며 들어보니 제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아내가 딸에게 자초지정을 말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니까. 아휴, 내가 진짜 옆에서 보는데 속이 상해서 볼 수가 없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다. 김서방, 자네 아버지 정말로 사정이 어려우신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입을 싹 닦으시나? 자네 장인 소주 한 병도 제대로 못 먹는 양반이 소주를 3병이나 먹고 눈물까지 흘리며 참에 들었네. 저 양반 그래도 자기 사돈일이라고 3천만 원이나 견적도 싸게 내주면서 남는 거 없이 그 일을 맡아줬어. 그러면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내줘야 할 것 아닌가. 내 말이 틀렸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두 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왜어만 우리 사위를 잡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위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딸은 거실로 나온 저를 보자마자 제게 달려와 화가 난 목소리로 채근했죠. 아빠, 아버님이 그런 일을 맡겼을 때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 난 그냥 예전에도 사돈이 일을 맡기면 돈에 관해선 확실하게 처리하던 사람이라 믿었던 거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요 몇 년 새 사돈네가 정말로 농장 사정이 별로 안 좋았대. 그래서 가족된 사이로 좀 도와주고 싶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고용하고 부려대면서 자기들은 일본이며 동남아로 여행 다니고 계속 명품까지 사들이게요?
이번에 아버님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외제차까지 새로 뽑으셨다고요. 자식한테 유모차 하나 사주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니 사돈인 아빠한테 돈 안 주려고 딱 봐도 스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 봐라, 저 봐. 내가 뭘 했어요? 그 양반 사정 어렵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다니까. 그 양반이 당신 착한 마음을 아니까 순전히 당신을 이용해 먹은 거라고요. 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은 것 같아 나중엔 수치스러움까지 밀려오더군요. 나는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아주 바보였어.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사돈을 믿으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 일을 어쩌냐. 그게 정말이면 당장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데는 시일이 걸릴 텐데 당장 대출금과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야. 이대로 또다시 더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돈을 벌어들이려면 다른 일감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 자재비는 또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노로 눈이 이글거리던 딸이 제게 이러더군요. 있어 보세요, 아빠. 그 돈 제가 받아다 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돈도 받고 복수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아빠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 아무리 애 아빠 아버지라도 저 못 참아요. 당신 아버지라고 나 말릴 생각이면 나랑 당장 이혼할 각오해. 알았어?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 돈을, 그것도 그 큰 돈을 떼어먹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왜 자꾸 최악인 인간처럼 변해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위는 저를 붙잡고 굉장히 서럽게 울더라고요. 어쩌다 이 착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바람이 되게 된 건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돈이 참으로 원망스럽더군요. 딸은 한참 뒤에야 손녀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딸과 사위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딱 열흘 뒤 대뜸 바깥 사돈이 제게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옆엔 제 딸과 사위와 함께 말입니다. 사돈,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공사 대금은 당장 줄 테니 제발 우리 며느리 화 좀 풀어주세요. 예? 그것도 대뜸 저희 집에 오자마자 무릎까지 꿇고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제 딸과 자신의 아들이 옆에 있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의아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는데 딸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흥하고 끼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좀 알아보니까 우리 면사무소에 접수된 시댁 대지 축사에 대한 악취 관련 민원이 몇 건 있더라고요. 저야 제 업무가 아니니까 몰랐죠. 그런데 며칠 전에 담당 직원이 제게 귀띔을 해주었거든요. 면사무소랑 군청에 접수된 민원 때문에 우리 시댁 축사 악취 문제로 몇 번 군청에서 조사를 나갔었는데 점검 전에 사전 고지를 미리 해서 그런지 문제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 안 됐다고 말해주는데 바로 얼마 뒤에 아버님이 아빠 돈을 떼어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장님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다시 민원을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날 한시에 단체 민원을 넣으면 군청에서도 문제를 작게 처리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장님께서 우리 면장님이랑 마을 일을 상의하느라 자주 오시곤 했거든요. 그리고는 혹시 몰라서 며칠 전에 남편이랑 시댁 가서 축사 이곳저곳을 다 찍어왔어요. 그땐 점검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거니까요. 저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군청에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면 알 수도 있으니 남편이 그쪽 부서 직원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부탁했어요. 축사 악취 관련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니 이 사진들을 토대로 불시 단속을 나가줄 수 있냐고요.
다행히 그 사진이 도움이 되긴 했는지 그쪽 부서에서 불시 점검을 나가줬더라고요. 단속의 사정고지가 꼭 의무는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제 딸은 치밀하게 준비해 사돈의 양돈장에 불시 단속을 내보냈더라고요. 아무런 대비 없이 단속을 맞은 터라 사돈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하려 인근 하천 그리고 축사 뒤쪽 야산에 분뇨와 오물을 매립한 사실이 모두 적발됐다더군요.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에게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줬던 겁니다. 그동안은 사정 고지 후 준비된 상태에서 단속을 맞았던 터라 거의 눈 가리고 아웅식에 점검만 받았던 거죠. 게다가 그때 축사의 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수에 비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던 사실 또한 적발됐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취업 비자를 받은 노동자들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이었던 겁니다. 갈 곳 없고 돈 벌 길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사돈이 불법 고용해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학대까지 하며 부려먹었던 거죠. 게다가 정식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한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월급을 밀려주고 욕설과 학대를 해대며 엄청난 갑질을 일삼았다고 그들이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사돈, 내가 그 공사대금 7천만 원 지금 당장 드리리다. 내가 사돈이랑 은행에 같이 가서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따님한테 저 좀 한 번만 봐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돈 드리고 사돈께 용서를 빌면 따님하고 제 아들이 윗선에 말해서 제 행정처분과 불법 체류자 고용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했어요. 이장님이 사돈이랑 친하고 이장님이 군수님이랑도 아는 사이니 군수님께 말씀드리면 이 정도 일은 자신들과 윗사람들 선에서 덮어줄 수 있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몹쓸 거짓말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제가 그만 욕심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장님과 친분이 있고 이장님이 군수님과 안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런 위법적인 일을 그냥 덮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은 저에게만 보이게 눈을 찡긋해 보이더군요. 그리곤 입모양으로만 제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위 또한 슬쩍 제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요. 그걸 보니 딸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사돈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주기로 한 돈만 돌려주시면 저도 마음을 풀도록 하죠. 하지만 사돈,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네요.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돈 말대로 남도 아닌 가족 사이의 말이에요.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린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 없게 앞으론 불법으로 분뇨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럼요. 제가 전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사돈은 저와 딸 그리고 사위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7천만 원 전액을 즉시 제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 돈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돈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저에게 거짓말을 해댔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어머마, 그럼 이제 약속대로 이장이랑 같이 군수한테 잘 말해주는 거지? 어?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사돈은 제 딸에게 묻더군요. 그것도 아주 구차한 표정으로 말이죠. 저 또한 딸이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궁금해 딸을 쳐다봤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요. 일개 면사무소랑 군청 직원인 저랑 남편이 그럴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힘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 자기 사적인 일로 그런 힘을 쓰겠어요? 뭐야? 그럼 너랑 이놈이랑 그리고 이장놈이 한 말은 다 뭐란 말이야? 너희는 몰라도 분명 이장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서 자기도 군수랑 친하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이장님이 군수님이랑 친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친분이 있으니 힘을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설마 너희들 지금 다 한 통 속으로 짜고 나 물 먹인 거야? 어? 이장님은 모르겠고 저랑 남편은 작정하고 거짓말한 거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 제 딸은 사위와 이장님과 함께 작정하고 사돈을 속였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을 수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두 아이뿐 아니라 이장님까지 합세했다면 급한 마음에 속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딸의 말을 들은 사돈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제 딸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걸 재빨리 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죠. 사돈과 제 딸은 그런 사위를 사위에 두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리 안 꺼져 이놈아.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가지고 놀아? 공무원이란 놈들이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거야? 저는 공무원이지만 그 전에 저희 아빠 딸이에요. 아버님 먼저 저희 아빠를 상대로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닌가요? 사돈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아버님도 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거짓말 못할 건 또 뭐예요? 사기엔 사기, 거짓말엔 거짓말로 답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뭐야? 야, 내 돈 내놔. 사돈, 아니 동생. 딸 자식 교육 한번 잘 시켰어. 어? 이게 사돈 대접 좀 해주니까 사람을 아주 물러봤지. 내가 너희 다 가만 안 둬.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정말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추해지시는 거예요? 왜 저희 장인어른에게까지 그런 짓을 해서 제가 차마 얼굴을 못 들게 만드시냐고요. 전 이제 정말 아버지가 끔찍해요. 끔찍해? 이게 배 따시게 밥 먹이고 키워놨더니 자기 장인 편을 들면서 지 아버지를 물먹여? 이 고얀 놈. 아, 여보. 실랑이를 하던 사돈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자기 아들의 뺨을 내려쳐 버리더군요. 놀란 제 딸은 얼른 달려가 사위의 얼굴을 살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돈은 이젠 저를 바라보며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내 돈 내놔 김경씨. 뭐 김경씨? 이제 막 나가자는 거요? 그래요 형님. 아니 김동영씨. 내가 그 돈을 왜 줘?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 했던 내 돈인데 법적으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 했던 돈이라고. 사람이 곱게 나이를 먹어야지.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나진 거요? 아니면 원래 이토록 못난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발 불쌍한 우리 사위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슈. 이게 그래도? 뭐 치려고? 쳐봐 어디. 당신 지금 물어야 할 벌금만 내도 엄청나지? 거기다가 폭행죄로 합의금이나 벌금까지 또 물어볼 테요? 제가 돈 이야기를 들먹이자 사돈은 덤벼들지도 못하고 눈에 핏대가 서도록 씩씩대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거의 눈물까지 핑 돈 얼굴로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죠. 천벌받을 놈들. 내 돈, 피 같은 내 돈. 너희 둘은 더 이상 내 며느리랑 아들도 아니야. 우리 집에 두 번 다시 얼씬할 생각도 하지 마. 그게 제가 본 사돈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된 사이는 제 손을 잡고 아주 꺼이꺼이 울더군요.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장인어른. 이젠 두 번 다신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사위는 정말 3살 먹은 어린애처럼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남편이 울자 자신 또한 서러워졌는지 사위를 껴안고 토닥이며 함께 울었죠. 저 또한 두 아이의 그런 모습에 미안함이 북받쳐 올라 여전히 마주 잡은 사위의 손을
연신 쓰다듬으며 흐느꼈어요.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내가 미련 곰탱이여서 그런 일을 당해 자네와 내 딸 마음을 아프게 했네.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딸의 기지에 저는 당장 받지 못하고 긴 싸움을 할 뻔한 공사대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것에 대한 벌금과 가축 분뇨법 위반으로 인한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했어요. 돼지가 3,000마리나 되는 큰 규모의 축사였기에 불법 매출한 분뇨량도 엄청나 그만큼 과징금의 액수도 늘어났던 거죠. 게다가 불법 체류자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을 당해 몇 명이나 되는 일손까지 잃어 한동안 고생을 꽤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이장님은 저에게 돈은 잘 돌려받았냐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덕분에요, 이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딸과 사위와 함께 그런 거짓말을 해줄 생각을 하신 겁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돼지 농장 김씨한테 욕을 한 바가지 먹었네. 그래도 자기가 어쩔 텐가. 난 손을 써준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군수와 친분이 있다 정도만 말했던 건데 내가 이장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놈이 자네한테 한 일을 듣고 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네. 자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 그놈에게 나도 슬쩍 안갚음을 해주고 싶었지. 자네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줬나. 내 작은 도움이 자네 돈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니 난 참 기쁘네. 자네 아주 똑소리 나는 딸을 뒀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신 이장님에게 저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살더니 선의를 결국 돌려받았네요. 하고 웃더군요. 이후 딸과 사위는 사돈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위는 손 쓸 수도 없이 변해버린 자기 부모가 끔찍하다고 말했고, 딸은 아버지인 제게 그런 짓을 한 사돈들을 더 이상 시부모로 모실 수 없다고 말했죠. 사위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살고 있는 막내 여동생과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데, 사위의 여동생 또한 많이 변해버린 자기 부모와 이기적인 둘째 오빠에게 학을 떼군 자기 집과 더 이상 왕래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다행히 소송을 건 업체와 다른 업자들에게도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밀린 대금을 주며 머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 사돈과 달리 그들은 정말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걸 알기에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죠. 딸과 아들은 여전히 공무원 생활을 하며 예쁜 손녀를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사위는 잃은 가족 대신 더욱 저희 가족에게 정을 붙이려는 것 같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왔습니다. 저 장어 좀 사왔는데 장모님이 좀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장모님 장어 굽는 솜씨는 세계 제일 아닙니까? 이따 처남 들어오면 바가지 소주 한잔 하려고요. 저와 아내는 살갑게 구는 사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 안쓰럽기도 해 더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두 아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아들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린 이장님을 통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돈의 축사에 일어난 화재 소식이었어요. 불이 어찌나 크게 났는지 돼지 3,000마리 중에 1,700마리가 넘게 폐사했다더구만. 그땐 누가 범인인지 몰라서 범인도 못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그중 한 명이 엄청난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고 도망간 모양이더래. 나중에 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그놈인가 보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불이 난 그 다음날 이미 자기 나라로 출국해서 도망간 뒤였대. 그런 놈을 어떻게 잡나? 그러니까 평소에 남들한테 잘 좀 하지. 다 인과응보일세. 그 말을 들으니 이장님 말씀대로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이장님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 또한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 집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 있지? 왜 그 집에서 같이 살던 애 못 낳던 자네 사이 동생 부부 말이야. 평소에 돼지 농장 물려받겠다고 그렇게 자기 부모 말이라면 배라도 뒤집어 깔 것처럼 굴더니 농장이 그렇게 되자마자 집에 있는 자기 부모 돈을 들고 튀었대 글쎄. 김 씨가 자네한테 돈을 뜯긴 뒤로 돈에 집착이 엄청나져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다가 집에 숨겨뒀었나 봐. 그걸 평소에 눈여겨봐뒀다가 집이 망할 것 같으니까 들고 도망간 거지. 아무튼 세상 말세다 말세야. 안 그런가? 제게 그 소식을 들은 서인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돈을 아끼더니 결국 그 자식에게 돈을 빼앗기게 된 꼴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의외의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돈이었죠. 잠결에 전화를 받은 터라 누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을 못했었는데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돈이 제게 전화한 이유를 들은 저는 사돈이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 나요. 동영이 애비. 그 제가 참 2년 전에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사돈, 혹시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축사에 크게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일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 데다 내 둘째 아들 부부가 또 거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아주 내 꼴이 우습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 이번엔 정말로 돈을 드릴 테니까 좀 저렴하게 축사 좀 재건해주면 안 될까요? 다른 데다 물어봐도 부르는 돈이 억소리가 나니 지금 이런 형편에 그런 돈을 어떻게 낸답니까? 사돈,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불우이웃 돕는 거 좋아하시죠, 사돈? 제가 바로 그 불우이웃입니다. 제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사람이 엄치가 있어야지 원. 내가 사돈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행여 선불로 돈을 전부 준다고 한들 난 사돈처럼 남의 돈 남의 인생 우습게 하는 사람한테 한 푼도 견적 못 깎아줍니다. 남들보다 배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때 나한테 맡기세요. 그럴 일 없죠? 그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연락할 일 없는 거로 알고 이만 끊겠습니다. 아, 이 말씀만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사돈이 그렇게 남을 배신하고 이기적으로 사니 옆에 있던 사람들도 자식들도 하다못해 고용했던 노동자들까지 죄다 사돈 뒤통수를 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앞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정직하게 좀 사세요. 아시겠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제게 저런 뻔뻔한 부탁을 했다는 걸 알면 사위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 저는 사위와 딸, 아내, 그중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착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사위를 위해서라도 사돈들이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사위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 글을 마치며 적는 제 간절한 바람이네요. 저는 앞으로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게 된 사위를 제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악덕업자들의 행태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치 제 사돈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한 선행은 복으로, 악행은 화로, 이렇듯 자신이 한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중요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부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가슴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진부한 교훈이 제 사연을 통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